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정부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14일입니다. 벌써 인공수분한 지 12일째가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이제 5차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흑성병 집중 방제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저희가 꼭 방제를 해주거든요. 오늘 아마 오전이나 오후부터 지금 비 예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어제 아침에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한 약재는 저희는 이제 다이세넴 2봉 하고요, 왕중왕 이렇게 했습니다. 다이세넴은 이제 흑성병 관련된 약재고요. 왕중왕은 이제 진딧물, 깍지, 이제 요런 관련된 약재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열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12일 만에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요, 거의 저희는 작년과 동일하게, 아니면 사실 지금부터라도 적과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죠? 이렇게 열매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걸 따야 된다, 따지 않아야 된다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따줘야죠. 요거는 지금 따주고, 또 요것도 따주고, 전부 따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봐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우선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13일차부터 적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예보되어 있고 내일도 비가 예보되어 있고 해서 사실 비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과는. 비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비를 입고 할 수 있는 게 또 적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적과는 가능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네요. 적과를 저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밴드 쪽에다가 적과 11일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능하네요 라고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댓글이.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적과를 빨리 하면 숫배가 많아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다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제 댓글을 이제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제 저녁 때 들어가 보고 했는데 댓글이 없어졌어요. 그 댓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적과는 항상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농가보다도 적과를 먼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작년의 경우도 보면 숫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농장의 어떤 상황이나 농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이제 비닐이 벗겨지네. 벗겨지면 안 되는데. 벗겨지면 안 돼요. 힘들게 해놨는데. 그래서 그 농장이 어떤 예를 들면은 세력이 세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그런데 정확한 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농사 지어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이렇게 해봤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 기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적과를 빨리 하면 좋은 이유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인부 구하기가 좋습니다. 인부. 그러니까 저희는 뭐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저희 가족끼리 적과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인부가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외부인이 들어와서 작업하는 게 필요가 없지만, 작년의 경우도 보면은 막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막 작년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인건비도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적과를 내가 만약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을 구해서 빨리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냥. 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적과를. 예?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배가 커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가 이게 보여야지. 아, 이거 어느 거 따야 되겠다. 어떤 거를 남겨놔야겠다. 이게 보여야 인부가 들어와서도, 아, 이런 거 남겨주시고, 이런 거 따주세요. 말을 할 텐데, 배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좁쌀만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죠? 예. 적과를 빨리 하면 또 이점이 뭐냐. 인부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예를 들면 이제 그 배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예. 배가 잔뜩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10개가 달려 있다. 그럼 적과를 하면 여기 한 3, 4개밖에 안 남습니다. 요 한 뭉탱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저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많은 배가 이렇게 수많은 배가 지금 저장 양분을 이용해서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여기 있는 배들이 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적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띄고, 둘 띄고, 이렇게 적과. 이게 적과지 않습니까? 이게. 예. 가서 띄고, 벌써 이렇게 지금 크는 애들은 놔둬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죠? 이런 거는 못생겼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애는 이제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진 애들 떼고, 그리고 좀 작은 애들 있죠. 작은 애들 떼주고. 지금 벌써 4, 5개 뗐거든요. 4, 5개.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또 더 뗄 수 있어요. 예. 지금 근데 아직 너무 작아서 저희도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솔직히 조금 남겨놓을 만한 거긴 하거든요. 예. 요거는 꺽쇠가 될 확률이 높은데, 요거는 아마 요거 중에 아마 남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뭐 1, 2개 정도 내가 더 뗀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벌써 5, 6개가 빠졌잖아요. 그럼 요게 이 단가지군이 10개가 있다. 그럼 5개만 떼도 50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50개의 양분이 소모가 적어지는 거죠. 그럼 다른 우리 이제 이렇게 제가 키우려고 하는 배 쪽으로 양분을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배가 더 빨리 크고, 더 빨리 큰다는 건 지베릴린 바르는 시기를 더 땡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베릴린도 빨리 바르고, 또 이후에 봉지도 남들 안 쌀 때 나는 봉지를 싸고 있는 거죠. 봉지 쌀 때가 되면요, 인부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왜? 봉지 싸는 대로 가잖아요. 예? 적과하다가도 누가 봉지 씌운다고 그러면 다 봉지 씌우러 가려고 그래요. 예. 이유는 간단하죠. 봉지는 장당 예를 들면 70원, 뭐 80원. 내가 싸는 만큼 돈 벌어가. 얘는 적과를 아무리 내가 뭐 500개,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를 해도 똑같아, 일당은. 그죠? 그러니까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예? 너도 나도 막 봉지를 씌우면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적과하려고 그러면 적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봉지 씌우러 가버려. 작년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가 봉지도 씌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적과를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시기를 하루, 이틀이라도 내가 앞당기면 내가 인부를 구하기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예? 배 봉지까지만 딱 씌워놓으면 우리가,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건 뭐냐? 추석 때 더 많은 배를 딸 수 있습니다. 그죠? 적과를 싹 해버렸으니까, 먼저. 적과를 5일 빨리 했어요, 내가. 적과를 내가 7일 빨리 했어. 그럼 남들보다 내가 7일 더 빨리 배가 더 클 확률이 높아지죠. 예. 적과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배를 고르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배가 달려버리면 배가 안 크기 때문에 이 나무에 적정량을 남겨두고 이제
키우겠다. 이게 적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적과라는 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과 시기를 내가 하루를 당길 수 있느냐, 이틀을 당길 수 있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13일 만에 적과를 했는데, 보통 작년에 20일에서 한 2, 3일 정도쯤부터 적과를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농장들은. 그럼 저희랑 많게는 열흘 정도도 막 차이 났었어요. 열흘. 13일 했으니까 23일날 적과하시는 분도 계셨으니까. 물론 그 이후에 인부를 그때는 못 구해가지고 25일 넘어서 막 30일 막 배가 너무 큰 상태에서 이제 적과를 하게 되는, 적정량의 배 크기가 됐을 때 이제 적과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숫배다 아니면 안배다, 이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예? 물론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3차가 되는 거고, 1차 때는 예를 들면은 뭐 못생긴 놈, 짧은 놈, 뭐 긴 놈, 뭐 상품성이 없는 놈들 먼저 대거를 싹 해주고, 2차 때에 돼서야 우리가 이제 이걸 안 빼냐, 숫 빼냐, 이거를 구분해 가면서, 이제 여기 몇 개가 걸렸느냐, 이 배가, 요 결과지에 배가 몇 개가 걸렸느냐를 보고, 거기서 맞춰서 내가 놔두는 게 이제 적과의 마무리인데, 그때는 이제 늦은 거죠. 그때는 많이 늦었죠. 미리 빼야 될 거를 다 못 뺐잖아요. 그때, 안 빼, 숫 빼가 보이는 시기에 적과를 시작한다? 그거는 늦은 거죠. 예. 그 전에 벌써 싹 정리가 돼 있고, 안 빼, 숫 빼는 이제 딱 보이는 시기에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딱 제거를 해줘야 저는 알맞은 적과의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숫배가 많아진다 이런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해본 바로는 적과는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득이다. 예. 구분할 수 있는 시기부터 바로 적과를 시작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배를 하루라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단가지군, 여기 보세요. 단가지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여기 이제 키우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도장지가 이렇게 나요. 도장지가. 자, 보시면 이게 도장지입니다. 이게 요 도장지예요. 여기 배를 이렇게 줄기를 형성하면서 자라는 애가 도장순이라고 말하고, 요게 조금 더 많이 자라서 딱딱해지면 도장지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 어떻게 떼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가 같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한 손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여기를 한 손으로 딱 잡습니다. 여기를 잡고 얘를 톡 이렇게 뽑아줍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딱. 도장지 제거는 이게 다예요. 이렇게 뽑아주는 겁니다. 아예. 그래야 여기서 다시 도장지가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날 수도 있어요. 다시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띄어야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위를, 요것도 도장지거든요. 요것도 지금 요 대가 보이죠? 대가 보이죠? 요걸 이렇게 띄었다. 그럼 여기서 또 나요. 도장지가. 예. 요렇게 하는 건 또 다른 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도장지를 내가 기본적으로 띈다라고 하면 요 아래쪽을 딱 잡고, 여기 아래를, 여기 아래가 뽑히면 안 되니까, 잘못해서 그 뽑으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요 부분이, 요 열매가 달려있는 부분이 같이 몽창 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을 딱 잡아주시고, 한 손으로, 나머지 한 손으로 뿌리채 딱, 이렇게 딱 뽑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장지 뽑는 거의 전부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도장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이건 도장지가 맞는데, 이런 거는 도장지가 아닙니다. 이건 과촉엽이에요. 이건 도장지고, 도장지가 될 놈이고.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좀 기다리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키우는 나무입니다. 주지에서 여기 고접을 해서, 제가 작년에 고접해갖고 이걸 예비 전종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요 결과지로 받으려고. 요거는 띄우면 안 되죠. 요거는. 근데 여기 요 결과지 안에서 다시 또 도장지가 나는 거, 결과지 내에서 도장지가 나는 건, 요건 저희가 필요가 없어요. 도장지가. 그래서 도장지가 나는 경우라면
요 아래쪽 요게 같이 뽑힐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잡아당기면 요게 같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딱 잡아주고 다시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손이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할게요. 한 손이니까 이렇게 똑 해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요것도 도장지예요. 요것도 뽑아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도장지는 다 그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요것도 도장지, 요것도 도장지니까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런 과촉엽 잎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도장지를 제거하는 전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장지 제거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도장지니까 띄겠습니다. 도장지. 사실 여기를 뽑아야 돼.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요거 자체를 요 아래쪽에만 놔두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꽃눈이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지금 여기 도장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잎사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장지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꽃눈이 없어요. 근데 도장지가 나고 있어요. 이런 거는요, 이파리를 3개나 4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띱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또 도장지가 나요. 또 도장지가 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도장지를 계속 놔두도록 하고 잘라줘요. 그럼 여기 밑에 이제 눈이, 꽃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0% 생기는 거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한 50%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 하면 5개는 꽃눈이 생기고 5개는 꽃눈이 안 생기고. 왜 꽃눈이 생겨야 되느냐? 꽃눈이 없으면 열매를 달 수가 없잖아요. 이걸 내가 뽑아버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꽃눈이 사라지는 겁니다. 꽃눈을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잎사귀를 띄어서 여기 도장지가 난 부분을 위를 띄어서 이파리를 3-4개 정도 남겨놓고 띄어서 계속 그 작업을 해주면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자라고 말아요. 예. 그럼 이제 여기에 올 여름에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분화를 하잖아요. 분화 맞죠? 이렇게 그 꽃눈이 분화하잖아요. 여러 개가 막 생기는 거. 그때 이제 여기에 꽃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도장지, 도장순 제거, 도장지 관련된 건 이게 끝.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